아직은 즐기고 싶은 게 많은 나이. 여기 와봤어? 하지만 구본혁 씨는 몇 달 전 처음으로 통풍 발작을 앓았습니다. 언제나 달콤한 간식이 함께하죠. 보통 좀 오래 한다 싶으면은 10개, 15개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세상에 재밌는 게 이렇게 많은데 고작 통풍 한 번 때문에 내가 겁먹으면서 살 수 없다라는 마음이었죠. 구본혁 씨는 대사증후군 지표 5개 중 4개에 해당하는 상태였고 요산 수치도 정상 기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집에만 있긴 왠지 아쉬운 주말 저녁. 오랜만에 군대 동기 모임에 나온 구본혁 씨.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야. 아,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랬듯 회포를 푸는 자리에는 술이 함께합니다. 아, 맥주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근데 먹어도 되나? 상관없어. 그래, 아니 평소에 먹던 것보다 많이 줄였으니까 이제 괜찮다. 나쁘지 않다. 통풍 발작 오고서 약간 위기감 느껴갖고 잠깐 끊었다가 근데 그래도 계속 어쨌든 시즌 중이고 막 야구 시즌 중인데다가 못 참지. 정기적으로 나가는 모임 같은 거 있고 거기서 내가 막 아 저는 통풍이라 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싹 나를 불쌍해하는 이게 되는 거야. 아직은 즐기고 싶은 게 많은 나이. 여기 와봤어? 하지만 구본혁 씨는 몇 달 전 처음으로 통풍 발작을 앓았습니다. 통풍 발작 왔을 때도 선생님이 그냥 2년 안에 한 번은 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2년 안에 한 번 오는 거면 그냥 약 먹고 그냥 주사 한 번 맞고 그러고 살아도 되는데 세상에 재밌는 게 이렇게 많은데 고작 통풍 한 번 때문에 내가 겁먹으면서 살 수 없다라는 마음이었죠. 게임 마니아인 구본혁 씨는 쉬는 날이면 많은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냅니다. 그럴 땐 언제나 달콤한 간식이 함께하죠. 요즘에는 약과 맛에 푹 빠졌습니다. 아예 봉지째 갖다 놓고 먹는데요. 보통 좀 오래 한다 싶으면은 10개, 15개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계속 하다가 로딩이면은 먹고 잠깐 시간 뜨면 먹고 이런 식으로. 집에 쌓아두고 먹을 정도로 컵라면과 과자를 좋아한다는데 그가 하루 평균 섭취하는 과자의 당 함유량은 각설탕 48개 분량.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자를 먹다 보면 환상의 조합처럼 찾게 된다는 음료가 있는데요. 사실 원래 김치냉장고인데 음료수가 더 많아서 동생들이랑 살고 있는데 다들 음료수를 좋아해서 콜라랑 커피랑 두유랑 이런 것들 위주로 들어가 있어요. 저는 항상 콜라랑 커피 좀 이렇게 한 손에 쥐고 먹는 걸 좋아해요. 저 갈배도 이것도 제가 사둔 거고. 물 대신 마시는 게 이제는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내가 밥 먹는 것보다 오히려 간식을 더 많이 먹어서. 그가 하루 평균 섭취하는 당은 얼마나 될까? 하루에 마시는 탄산음료와 인스턴트 커피 양을 계산했을 때 섭취하는 당분은 각설탕 58개 분량. 구본혁 씨가 과자와 음료로 하루 평균 섭취하는 당분은 무려 각설탕 106개에 달했습니다. 액상과당이 몸에 들어와서 요산의 생성 자체를 높이기도 하고 신장에서 요산이 배설되는 것도 낮추거든요. 그래서 액상과당이 요산을 많이 높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풍에 가장 위험한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액상과당은 위, 십이지장을 거쳐 소장에서 흡수돼 곧장 간으로 가서 분해됩니다. 이때 요산이 만들어지는데 혈액 내 요산이 많아지면 결정을 이루게 되고
관절 곳곳에 쌓여 통풍을 유발합니다. 한 연구에서도 과당의 섭취가 통풍을 비롯해 고요산혈증 발생 위험을 더 높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인공적으로 과당의 비율을 높여 만든 액상과당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요구르트, 술, 어린이 음료, 양념 소스 등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단맛을 내는 용도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달콤한 간식과 고기를 즐겨 먹었던 두 사람. 건강 상태는 어떤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 구본혁 씨는 대사증후군 지표 5개 중 4개에 해당하는 상태였고 요산 수치도 정상 기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에서 사실 요산이 좀 더 높은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대사증후군의 요인을 많이 가질수록 또 요산이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통풍의 발생 위험도 더 높고요. 네, 그동안 통풍의 주범 하면은 뭐 맥주, 치킨 이걸 주로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지금 보니까요. 의외로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이렇게 주범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특히나 생각지도 못했던 가공식품들의 액상과당이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유의하실 점은 이 가공식품마다 액상과당이 다른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고과당, 콘시럽, 또 옥수수 시럽, 또 요리당이라는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기도 하고요. 아, 그게 다 액상과당인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기타과당이라는 이 불분명한 이름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기타과당이요? 네, 그래서 모두 액상과당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풍이라는 병 자체도 이게 요산이 잘 배출되지 않거나 혹은 요산이 몸에서 과다하게 생겨서 이제 생기는 일종의 대사 질환인데요. 요즘 성인들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대사증후군 또한 이런 통풍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을 한 20세에서 39세 남성 356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7년간 추적 관찰 연구를 했었는데요. 네.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통풍이 향후 발생할 위험이 2.4배 정도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중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여러 번 받으신 환자분들 129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추적 연구를 했더니 통풍 발생이 4배 정도 높고요. 근데 이런 대사증후군이 또 있던 분들이 관리를 잘해서 대사증후군이 없어지면 그 통풍의 발생 위험이 절반 정도로 감소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을 잘 관리하는 게 통풍의 예방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통풍 예방을 위해 대사증후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안녕하세요. 예, 앉아보실까요? 네. 3주간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식이에서는 붉은 고기류, 탄산, 술과 같은 퓨린 함량이 많은 식품 섭취를 제한하고 대신에 채소와 두부, 저지방 유제품과 같은 통풍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그냥 그동안 약간 하다가 안 하고 하다가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는 좀 잘 잡은 상태로 좀 시작하고 꾸준히 유지해봐야 되지 않을까. 식이 교정과 함께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 및 근력 운동도 3주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외식이 잦았던 구본혁 씨는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식단이 진짜 완전히 바뀌어서 고기 안 먹고 대체할 거를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채소 전혀 안 드시지 않았어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체를 안 먹는데
식단이 바뀌었네요. 네, 근데 채소를 안 먹으니까 먹을 게 도저히 없더라고요. 일단 두부 많이 먹고요. 바나나도 엄청 많이 먹어요. 그거 말고는 그냥 야채는 그냥 다채롭게 먹는 편이라서. 라면과 달콤한 간식으로 끼니를 때우던 전과 달리 직접 만들어 먹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멕시코 스타일인데 고기가 빠진, 고기 대신 두부 쓸 거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또띠아고 양파 들어가고 과카몰리 할 거고. 근데 과카몰리도 고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마트에 그냥 깻잎으로 대체하려고 사왔습니다. 구본혁 씨만의 멕시코식 샌드위치 타코가 완성됐습니다. 달고 기름진 맛에 익숙했던 입맛을 한꺼번에 바꾸는 게 쉽지 않았지만 차츰차츰 적응해 나가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술은 아예 안 먹고 술 자리도 없고 이제 먹는 거는 이제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는 좀 집에 와서 하게 되더라고요. 밖에서 많이 먹지도 못하고. 네, 샐러드 같은 것도 뭐 시켜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라서. 네, 그리고 아예 간식을 끊었고요. 과자를 아예 끊고 음료수도 지금 아예 안 먹고 있고요. 물만 먹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매일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도 달라진 모습 중 하나. 평소 거르던 아침은 바나나와 우유로. 또 회사 구내 식당을 이용할 때도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냉장고에 가득 들어있던 탄산음료와 인스턴트 커피도 없앴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에 진짜 힘들었어요. 그 입에 달달함과 그 탄산이 정말 힘들었는데 그거 생각날 때마다 물을 먹으니까 또 물을 엄청 먹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편의점을 끄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괜히 편의점 가면은 음료수 사게 되고 막 라면 같은 거 보이고 그러니까 편의점 자체를 요즘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덜 피곤한 것도 있고 약간. 네. 속 편하고 덜 피곤하고 화장실 자주 가고 요게 제일 크게 바뀐 것 같네요. 네. 매일 집 근처 공원을 달리는 구본혁 씨.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작한 것도 크게 달라진 일상입니다. 보통 한 2, 3km 뛰거든요. 근데 제가 3km에 아직 20분씩이나 나와갖고 그 정도 하면 진짜 고박지게 가는 것 같아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주일에 2회 이상 근력 운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6? 3주간의 개선 프로젝트. 과연 두 사람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식단표. 물을 많이 드셨고, 그러니까 정말 다이어트식으로 열심히 하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단백질도 충분히 같이 많이 섭취하셨고. 3주 동안 식단과 운동을 철저하게 지킨 두 사람. 예전에 이제 대사증후군 지표라든지 요산 수치가 어떻게 변했을지가 기대가 되네요. 체중이랑 뭐 허리둘레랑 이런 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대사증후군 지표와 요산 수치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아보실까요? 아니, 두 분 다 얼굴이 너무 갸름해지셨는데요? 3주 전에 비해서? 그새 지내시는 거 어떠셨어요? 힘들게 지냈습니다. 힘드셨어요? 제가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두 분 다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네. 세상에 저는 3주 만에 이렇게 빼실 수 있을 걸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BMI가 정말 정상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구본혁 씨의 경우 3주 전과 달리 대사증후군 지표 4개 모두 정상 기준으로 돌아왔고 요산 수치도 감소했습니다. 대사증후군 지표 5개 중에 4개 가지고 계셨는데 그 4개가 다 좋아졌어요. 이 3주 만에. 이건 정말
고무할 만한 이제 성과입니다. 사실 요산은 3주간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요산 수치에 이제 아주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또 혈액 검사를 해보면 그때그때 뭐 탈수 정도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요산 수치에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3주간의 짧은 프로그램이지만 이런 생활습관 교정이 분명히 이런 대사증후군에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빠르고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통풍 측면에서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향후에 건강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